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자는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입니다. 수출, 투자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국리에만 열심입니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언 드립니다. 정치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미 정상외교,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복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나시는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사과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 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요 꿈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고! 이렇게 대차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윤 대통령의 5대0 완승이라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0대5 또다시 완패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되어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의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습니다. 일본국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항의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이란 개인적 동정심에 감흡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러니 5대빵으로 깨졌다는 것이고 얻은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사실상 허용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고 과거사가 현재와 끊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과거의 고통이 과거에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 관사하는 겁니까? 일본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격화시켰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입니까?